제가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30분 얘기하면 재미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분 제가 두 분 모셨습니다. 손숙 선생님과 임승현 강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은 제가 들어오시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이 두 분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88이라고 그랬는데 큰 제목이 8개인데요.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 활기찬 강국, 좋은 투자, 좋은 일자리, 보고 싶은 서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살리기, 서민 불안 줄이기, 모두가 따뜻한 서울, 문화예술 도시, 시민의 안전과 건강. 크게 8개인데요. 이 중에서 8개 밑에 8개가 있어서 88, 64 아시죠? 네. 제가 88 그러면 64 해보실래요? 네. 88은 64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먼저 활기찬 강국 만들기입니다. 이제 8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동부 간선도로 일부 지하와 상층부는 수변공원. 되게 멋있을 것 같죠?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변도로인데요. 이 중에서 가령 예를 들면 중랑천 같은 데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당연히 지화하고 또 지화하면 단순히 교통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소음과 여러 가지 먼지도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강변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너무 멋있어요. 저렇게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강북 엔터프라이즈 지정이 좀 끼는데 강북에 대한 청사진을 좀 발표해 주시죠. 우리는 강북 그러면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강북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본사와 연구소 그리고 금융과 보험회사를 유치하여 문자 그대로 강남과 대등한 활기찬 강북을 열겠습니다. 입주하는 기업에는 서울시가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평, 강북, 도봉, 북한산 벨트를 친환경 관광 특구로. 북한산은 우리 서울의 보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 후보께서도 북한산에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광 특구로 하실 거지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북한은 사진인데요. 북한산은 국립공원이고요. 서울 시민 모두에게 최고의 힐링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산 주변에 있는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는 오히려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북한산 벨트를 서울의 관광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네. 서울의 교통편이 심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경전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전철 공사를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이 경전철의 내용인데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경전철을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울산에서 국회의원 할 때 당시 부산의 박관용 의장님을 모시고 부산과 울산을 경전철로 연결해서 그 해안을 갖다가 주택권 상담을 만들어서 울산과 부산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도시로 만들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 박관용 의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안상현 시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셨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교통체증이 강북 지역은 특히 심합니다. 경전철은 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 계실 때 7개의 경전철을 건설하겠다고 하셨면서 그 중에 1개, 무의동에서 신설도 가는 시범 노선을 하고 있을 때 이 공사가 계획대로 되면 금년 말에 완공이 돼야 하는데 무려 2년 반이나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경전철 공사 사저로시 되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네, 활기찬 강북 만들기 8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고요. 이 정도면은 아마 강북이 강남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멋진 강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죠? 네,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투자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네.
일단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벤소 산업단지 조성. 이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서울 시민 대부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서울의 인구가 1,100만이 육박하다 지금 1,000만이 떨어졌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서울에 있는 대교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홍릉연구단체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가 82만 평의 부지가 생기는데 이 부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융합연구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 사진 나온 농촌경제연구원 홍릉에 있는데 물론 얘는 4월까지 이전을 해야 되는 연구를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시민들 중에서 무려 100여 개의 공공기관에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이전을 해서 수십만 명이 또 빠져나간다. 이 사실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이 되면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좋은 대책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식 여러분들 관심을 꽤 갖고 있고요. 후보님께서도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단계적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게 이제부터 일자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산 국민한테 탈입니다. 단군일의 최대 사회라고 불리는 용산 사업이 중단되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그 규모를 서부 선동까지 크게 해서 늘렸고 주택 인기가 나빠지다 보니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되겠나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소 한가한 입장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오늘 신문에 크리스티안 코리엘 사장이 인터뷰하셨는데 소송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여건에 따라 촬영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분리 개발 방침을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는 입장처럼 저는 용산 사업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용산 굉장히. 사업 관심 없으세요? 이게 용산 사업의 총 투자비가 한 39조 원이에요. 진짜 그대로 단군일의 최대 사업인데 단군일의 최대 사업은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하지 않게 못하게 해먹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지금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어려운 쪽 지켜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영경 여사님이 제일 박수 열심히 치시는 거예요. 네,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좋은 투자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이것만 잘 된다면 뭐 서울이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신규 주택 공급량의 절반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안 하겠다. 뭐 안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면 그 절반을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지 대책을 내놔야 겠습니다. 주택은 우리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재산 형성이 중요한 방법이어서 주택 정책을 잘하면 서민을 문자 그대로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민간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적극적 행정 지원,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보면 동대문이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예. 세 번째죠? 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동대문이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 늘 찾아갔던 세운상가도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서울의 명소가 시켰다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어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자, 세 번째 보고주기가 서울 만들기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러게. 한강에서 배를 타고 중국의 청도와 상해로 간다는 겁니다. 서울이 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있는 곳이 여의도죠.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의도 앞에서 배를 타고
이제 중국의 청도와 상해로 직접 가는 것입니다. 서울의 백길을 열어서 바다와 이어지는 서울,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꼬리로 서울은 옛날부터 항구였고요. 네. 마포도 항구다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 닫혀진 백길 제가 다시 열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서울에서 배를 타고 청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청도 상해에서 배를 타고 마포 여의도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 오신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셨는데요. 네. 그중에 100만 명 이상이 배 타고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이 인천에 내려서 거기서 또 배 타고 또 아랍에끼리 와서 서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김포시에, 경기도 김포시에 내려서 거기서 버스 타고 서울로 오니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이제 바로 서울에서 청도를 연결하는 백길차가 확실히 되겠습니다. 네, 꼭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추억의 장소입니다. 뚝섬, 광나루, 여의도, 반포에 백사장을 만들겠다. 옛날에 백사장이 좀 있었죠? 네. 네. 어떤 사진입니까? 네. 네, 어디 가족 사진인데요. 네. 지금 오른이 아버님이세요? 오른쪽은 아버님이신데요. 와. 네. 보시는 것처럼 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시고 쌀대가 자전거 많이 타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왼쪽 꼬마, 잘생긴 꼬마가 와. 제 기억에 이 사진이 뚝섬 사진인데요. 네. 뚝섬에 가면 보시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자갈밭 모래 물이 계속 깨끗한 물이 흘러서 저희들이 뚝섬과 강남을 많이 놀러 갔었는데요. 그때 많은 시민들이 서울이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강변도를 만들면서 백사장이 없어졌는데 네, 맞아요. 가장 지역에 백사장을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사진은 이 사진 보시면 수영복이 다 똑같죠? 네. 그렇게 똑같은 수영복을 잘 입었나? 그러게요. 집에서 어머니가 홍보자라서 만드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사진은 수영복이 없습니다. 아, 수영복이 없었어요? 근데 벗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빨가벗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뭐 어머니는 뭐 왜 저는 수영복을 안 해줬을까? 뭐 홈걸이 부족한 건 아닐 텐데 우리 서울에 여러 지역에 다시 백사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몸이 진짜 장난이 아니신데 우리 김을동 의원 여기 와 계시는데 제 활동아, 예, 저하고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 뚝섬에 수영을 같이 갔었어요. 진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강에 백사장이 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그럼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사진 보시면서. 뚝섬. 뚝섬, 예. 예, 뚝섬, 광나루, 여의도, 반포에 백사장을 백사장이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노들섬에 아시아의 횃불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를 하신다. 여기는 사실 저 화면 다시 보여주시죠. 아시아 혁부대는 좀 이용마크를 앞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 네, 그 다음 화면 주시죠.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의 방문객이 1년에 1,0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관광객이 서울에 오면 첫 번째 질문이 가볼 만한 데가 어디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가볼 만한 곳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아시아의 횃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앞에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그 제1한강교, 한강철교 중간에 있는 노들섬입니다. 이 노들섬의 면적이 4만 평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명박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두 분은 여기다가 오페라 하우스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페라 하우스는 왜 그러냐? 선진국에 그런 게 있대요. 덴마크 가면 강이 있는데 가운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는데 그거 좋지 않나요? 근데 전부 오페라 하우스도 좋지만 이건 인공섬은 아닙니다. 여기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저 이용구 총리 오셨는데 이 앞에 자리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세요. 자, 이용구 총리 오셨는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자리에 앉으세요. 앉아계세요. 앉으세요. 자, 고맙습니다. 이종민님은 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당에 저희 당의 대표도 해주셨고, 2000년 월드컵을 제가 유치하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 거 왜 하느냐. 그런데 그때 초대 유치원장을 맡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이야기할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강이 서울에 있습니다. 길이 기적의 장소에 전 세계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아시아의 횃불이라는 이름을 대관람차라고 합니다. 두 밑에 보여줄 텐데요. 대관람차와 문화예술 3작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런던에 있는 1999년 세천년 뉴 밀레니엄을 기념하여 건축을 했습니다. 높이가 135m로 매년 350만 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게 또 재미있는데요. 일본에 계획하는 건데 일본의 달, 일본의 문이라고 해서 재미있는 거는 이게 높이가 270m, 육산들이 250m인데 육산들이 우리가 큰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케이블카 이런 데 32명이 타서 한 바퀴 도는데 40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일본의 달인데 저는 아시아의 횃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에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4만 평인데 이 노들섬은 아침에 해 뜨는 것과 그 다음에 해가 지는 것을 강문 밖에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인데 오른편에 아시아의 횃불을 건축하고 왼편에 임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나무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도 강북에서도 걸어서 노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고수들의 차를 세우고 걸어서 이루고. 네. 또 서울의 상징이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하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살리기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질문하고 싶은 게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특히 우리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과 상품권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전통시장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가서 전통시장을 많이 갔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아련함과 그리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뭘 가는 곳이 전통시장이 되어버렸는데요. 상인들은 물상이고 시민들은 가슴없이 그저 미안한 마음이 같습니다. 전통시장 살리는 걸 간단합니다. 주차장 많이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일반 해외에 나가면은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전통시장이죠. 그 도시의 문화를 볼 수가 있는 곳인데 꼭 저거는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세권의 소상공인형 스마트워크 센터 설치. 좀 어렵네요. 이게 뭐예요? 요즘 사람과 일이 같이 움직이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모든 곳이 다 이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팔지 않더라도 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있는 스마트 워크 센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세권 주변부터 개설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네, 선임부담 줄이기예요. 네. 자, 많은 지금 정책인들 중에서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를 와이파이 프리전으로 조성하겠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어디 가면은 여기 와이파이 터져요, 안 돼요? 외국 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젊은이들에게는요. 예.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와이파이 되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들도 외국에 가면 와이파이 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시민과 외국인들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공원, 광장,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는 100% 와이파이 프리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100% 와이파이 프리 장소 한다면 야, 너 돈 너무 많이 준다.
제가 그러게요. 알아봤는데 네. 너무 크게 안 됩니다. 아, 제가 시간 되면 빨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와이파이 줄이 많이 생길수록 우리 그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또 취지가 많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IT 강국다운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모두가 따뜻한 서울 만들기. 한쪽만 따뜻한 한쪽만 추면 안 되겠죠, 서울이. 먼저 무한 돌봄 제도를 시행을 하시겠다고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복지는 말하자면 찾아오는 사람을 설득하는 복지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찾아가는 복지제도를 하겠습니다. 송파구 세모녀 같은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한 돌봄 제도를 서울에 도입해서 서울도 경기도만큼 예산을 200억 수준으로 늘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홍당민 관장님들, 배달원, 가스공팀은 사회복지사와 이웃 주민 같은 돌봄 이웃 1만 명을 육성해서 그분들의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위기 가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이 확보했던 겁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픽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삼포시대라고 그러죠.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시겠답니다. 네, 송파구 세모녀 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가 큰딸 되시는 분이 아버지 병수발 하다가 신용부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부에서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때 청년이라면 방송에서 다 뻔한 것입니다. 네,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시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요양시설도 대폭 확충해 주시겠다고 예, 해주셨습니다. 저도 독거노인입니다. 네. 노인 요양시설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서울의 요양시설 충족률은 68%인데 전국 평균은 122%입니다. 서울이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의 노인 요양시설을 현재 2배 수준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두가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입니다. 모두가 따뜻한 서울입니다. 네, 네.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웬만한 지하철은 다 돼 있지 않나요? 안 되는 게 많은데요. 예. 제가 지금 서울 동작구에서 비행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충신대역 지하철 역사에 그 연대 있는 분이 거기다 좀 에스컬레이터 하나 놔달라고. 예. 제가 그래서 메트로 동작을 찾아가고 도착을 했는데 수년 걸려서 그냥 금년 중반에 겨우 완공된다고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5년, 10년이라고 그랬는데 동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하는 일이 힘들더라고요. 예. 제가 시간이 되면 서울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 아니면 엘리베이터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도 나오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네, 연열지시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다 여자도 일하는 시대죠. 여자들의 가장 문제가 이 아이돌 돌봄입니다. 워킹맘을 위한 역세권 어린이집 신설, 이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고용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집단일 제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역세권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서 출근하시는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식당에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모두가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그 주택과 무료 상담 지원 콜센터가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설치를 해주신다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병원에 간 사진인데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은 무슨 말씀이 서울에 사는 게 제일 힘들게 병원 가는 거하고 직구하고 또 비자 연장하는 건데, 가령 병원 같은 경우는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커다란 차별적인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데, 제가 외국인들이 집을 구할 때, 또 병원에 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의 전화원을 콜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평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가장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정책입니다. 자긍심 있는 문화예술도시 만들기. 네, 어린이 도서관. 네.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저희 동작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에요. 이름이 사당 소리 도서관인데, 이런 도서관을 갖다가 제가 시장에 되면 100개 만들겠습니다. 네. 자, 친구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야구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 공간 확충해 주는데, 서울에 뭐 축구장은 많이 만들어져 있나 보죠? 추진한다는 거. 이 아래, 사실 큰 사진은 필요가 없는데, 야구하는 건 다 아닌데, 이 아래 사진을 이제 보시면, 네. 얼마 한 일주일 전에요, 광진구에 있는 작은 야구장에서 팬들은 한 100석밖에, 한 200석밖에 안 되는 작은 야구장에서 고교야구 개막전이 열리는데, 마침 제가 졸업한 중앙고등학교가 충암고등학교라는 경기를 해서 제가 거기 갔더니 거기 있는 많은 야구인들이 서울에 야구장이 너무 없어서 야구장 한두 개 가지고 벌써 전부 고등학교하고 생활야구를 하는데, 저보고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먼저 일단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축구협회 회장을 16년 했는데 전국에 그 작은 축구장 제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 그동안에 제가 잘못한 거 벌충하기 위해 야구장, 배드민턴장 확실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예술부문 예산 2.2%를 3%로 확대한다. 문화융성의 시대다, 문화의 시대다 그러면서 사실 예산부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3%로 확장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알죠? 정명화 씨인데, 이 정치료가 저랑 같은 하동성 씨입니다. 정명화 씨는 세계적인 지휘자고, 정명화 이분은 지금 평창동에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작은 강아지 존재를 이렇게 3쪽으로 나누셔서 가끔 제가 산에 가면 되는데, 우리 정명화 씨의 소원은 서울에 좀 유명한 수술이 제대로 된 연수원이 꼭 하나 있어야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문화예술예산은 1년에 5천억 원이에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근데 이 5천억 원으로 계속 묶여 있다 보니까 전에 오세훈 시장들이 3% 수준이었는데, 전체 예산을 늘리면서 이거만 묶고 나서 현재 2%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3% 이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긍심 있는 문화예술 도시 만들기. 자, 서울에는 볼거리를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물어본다는데요. 대학 밀집 지역에 대학문화 관광특구를 조성하겠다 해주셨습니다. 그 대학하고 다른 거지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서울 노르성 사만평의 부지에 아시아의 힐링이라는 서울의 명물, 아시아의 명물을 한번 만들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광은 뭐가 관광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올림피아니까 제 위에가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MIT 공간 사진인데요. 제가 이 MIT에서 2년 다녔는데 저희 집사람도 살았습니다. 근데 보스턴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보스턴에 관광하면 무엇을 구경할까요? 구경할 게 없어요. 차이나타운 구경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하버드하고 MIT 구경 오면 되는데, 이게 하버드 사진입니다. 웰컴 투 하버드.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돌돌 건물 아담하죠. 그래서 하버드 구경 가면
벽돌 건물이 도색이 청량하구나.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도산에 관광을 올까요? 이 건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을 보러 옵니다. 이 학생들, 똑똑하게 한번 만나볼까. 우리 서울의 제일 좋은 관광 사업은 서울에 많은 대학이 있고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 활기찬 대학문화 그 자체가 저는 최고의 관광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춘선 철도 주변에는 광운대를 포함하여 6개 대학이 있고요. 신천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보기 좋은 우리 젊은이들의 대학 문화 그 자체가 좋은 자원인데 우리 대학 문화를 서울의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 지키기입니다. 네, 요즘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악취소, 미세먼지, 혐오 광고 등 4대 생활 공해를 줄이겠다 해주셨습니다. 이 미세먼지 꼭 좀 줄여주시면 좋겠는데. 88이 64라고 했죠? 네. 88, 64 이제 마지막 8번째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네, 이게 황사 미세먼지인데요. 봄만 되면 황사 미세먼지가 오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황사가 뭐 중국 고기 사망에서 온다는데요. 그보다 훨씬 먼 데서 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앙아시아는 전부가 다 고온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타고 모스크바나 유럽을 갈 때 보시면 국경을 지나자마자 서울에서 1시간 반 만에 국경에 도착하는데 국경을 지나자마자 바로 사막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 고온 사막지대가 계속되다가 모스크바 가서 겨우 사막이 끝납니다. 중국에서는요, 봄에 황사가 오면 우리는 그래도 모래가 날아오지만 중국에는 이만한 돌멩이가 날아가면서 기차의 유상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황사도 큰 문제고 미세먼지도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보면 중국에서 오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게 또 미세먼지는 절반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서울의 소음 기준이 너무 반대해서 소음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를 수리 없는 살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아토피 프리 서울 만들기입니다. 아토피도 심각한 문제죠. 네. 저는 그 애국자가 돼서 우리 집은 아이가 넷입니다. 근데 막내 아이도 이제 어렸을 때 아토피를 했는데 어렸을 때 아토피를 하면 어머니들이 뭐 10년은 이사까지 가고 그래요. 왜냐면 집에서 그런 게 생긴다고. 근데 집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학교하고 사무실에서 생기는 것에 다 생기는 음식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 여러 관계기관